안녕하세요, 정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유일주입니다. 이제 일주는 2개 남았네요. 계유일주. 네, 오행의 구조입니다. 일단은요, 계수일간은요, 이슬이고요, 소낙이고요, 설이고요, 눈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행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봄, 여름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환절기인 토까지 지나서 이제 계유일주는 가을이고요. 계해일주 마지막 시간에는 겨울입니다. 변화무쌍한 계수가 가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유금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계유일주랑 계해일주는 신강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무게합화가 되며 정화와 충이 되는 합충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특수합 같은 경우에는 계사, 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유금과의 관계를 보자면은 일단은 금입니다. 유금 같은 경우에는 금생수를 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금은 진유합 금이 되며 묘충이 됩니다. 그리고 도화지이기 때문에 경이 10일, 신이 20일 이런 구조를 가지며 구성 성분은 금 50%, 수가 50%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생수 하면은 수의 기운이 강해지니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수는요,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무라든지 의료라든지 먹물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일간이다. 그리고 유금 같은 경우는 통상 조금은 무서운 키워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뭐 시체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술장사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있는데 통상 신강하다면은 개수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과유, 불급이니까. 물론 계유일주가 그렇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주 자체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상담을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일주론을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듣고 직설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일주론은 사주에 일주, 한 개의 주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사주 전체의 신강한 신약한지에 따라서 변동수는 천차만별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사주, 좋은 사주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불리하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죠.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것을 판단해서 나아가시는 게 사주의 해석 기법이죠. 안 좋은 거는요, 최소화시키, 좋은 거는요, 극대화시키는 게 사주를 보는 이유죠. 그리고 신강력 2000, 신강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유일주의 유명인입니다. 김연아님, 박미선님, 미연님, 성훈님, 정세훈님, 김고은님, 민경훈님, 태양님, 신동엽님, 조정성님, 류현진님, 양세종님, 울휴님, 윤시윤님, 이영진님, 남국민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동물 및 형상은요, 검은 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계유일주는요, 일단은 용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일주의 용신. 용신이라 하는 부분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이다,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억불운. 강하냐 약하냐로 봤을 때는요, 신강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오행은 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우론으로 봤을 때도 이하 동일합니다.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통관론으로 본다면은 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목이나 화, 그리고 조건부에 따라서 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참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제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요, 조후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계유일주의 성격입니다. 계유는요, 지나간 일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금은 향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독감을 품고 있으며 상당히 감정적인 심리 형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가로등이 고속도로에 이 LED 가로등만 보더라도 뭔가 감성적일 수도 있고요. 가로등이 아니라 별만 봐도 감성적일 수도 있죠. 밤에 그렇죠. 새벽 감성을 가져서 이렇게 휴대폰만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능이 많고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보면 엄청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조건부가 갖춰지면요. 상당히 능력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인을 도와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사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유일주의 직업입니다. 일단은요. 계유일주는 계유 자체만 봤을 때는 다재다능해요. 직장생활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은데 일단은 유리한 업종은요. 교육적인 부분, 상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을 읽어내는데 유리한 것은 개수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죠. 그렇지만 계유일주 또한 거기에서 유리함을 자아냅니다. 그리고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나 손재주, 말재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고요. 무언가를 교육하는 부분에도 유리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면 배우는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계유일주 역시 병존이 있을 텐데요. 계유일주는 병존을 많이 탄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개개병존 같은 경우에는 인기 또는 도화의 뭉침으로 상당히 미모가 잘생겼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성욕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유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가 두 개 있으면은 일단은 병존을 하여금 도화의 뭉침과 인기가 관련된 직종이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두 가지가 동시 작용한다면 반대로 바람둥이의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반대로 우울하고요. 외롭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림이 많고 조금은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 하나 더 붙어서 유유유 3존이 됐다. 그럼 극신강사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는 다치거나 수술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봤을 때는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람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주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일주를 주역으로 봤을 때는요. 수산건입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깔끔한 이미지를 지녔다. 근면하고 보수적이다.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주의자고요. 신경이 예민하며 날카롭지만 여기까지는 상당히 유리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실은 인정이 많고요. 때로는 이 잔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다가 손해를 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은 반대로 더욱 내실을 다져서 나아가고요. 한 번 잘못된 길을 거둔다면은 두 번 다시 반복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발달되어 있는 일주고요. 그리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상당히 좋고요. 두뇌가 상당히 빠르죠. 심리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비범한 캐릭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역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상권 자체가 조금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은데 인생에 있어서 험난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저런 작용들이 한다고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유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0갑자가 드디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개해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총정리, 개수일간 총정리 해드리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